자, 이제 그 인간 생명의 무한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그 과정이 뭐냐면, 그동안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 인간 생명의 무한성 요거를 여러분이 이건 뭐냐면 이제 이해와 이게 정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이 어떤 이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있을 때 그 개념이 실제로 현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성이라는 이 우주가 무한성으로 무한한 바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무한한 바탕이 실현된 것이 이 우주다. 그리고 인간 생명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한 그 설명이었어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인간 생명의 무한성 요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전에 거기 앞서 보시면 요즘에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비원론 이런 거 많이 들려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 개념들이 바르게 잡혀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간략히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비이원론은 보니까 이제 안일 비자로 써서, 여기 이제 안일 비자죠.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이원론이 있고 등등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 하나씩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기이원론은 이제 이와 기가 이 두 개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는 뭐냐면, 그래서 이는 이제 한자로는 다스릴 인데, 이게 이치를 말해요. 이치 어떤 이치, 그러니까 이치 즉 근원, 뭐 근본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여기서 기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기적인 뭐 할 때, 현상할 때 기를 말하는데, 이 기는 다시 말하면 이제 물질, 실체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원은 이는 둘 이자고, 둘 이자, 이게 원은 이제 근원 원자. 그래서 이제 이 이치와 기가, 물질이 근원이 다르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이 내부에서 여러 개로 파벌이 갈려서 뭐 이치와 이가 뭐 우선된다, 혹은 뭐 물질이 뭐 더 중요하다, 파벌이, 그러니까 논리가 갈라져요. 근데 이것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치와 기가 멀리 가면 그 앞에서는 하나에서부터 비롯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랑 이제 이기이론이랑 크게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근데 저는 뭐 이쪽을 잘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기이론은 뭐 이제 얘네 두 개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 안에서만, 즉 물질 안에서만 이치가 현실화된다. 그래서 따라서 둘은 하나다, 뭐 이런 논리로 발전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나온 논리, 이 발전한 이론들인데, 성리학에서 이 사람들이 이때 이제 이 당시 때 이제 유교를 연구한 사람들이 불교의 교리나 논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발과 거기에 대해서 더 발전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고, 당시까지 불교는 이제 무슨, 요즘에 도가에서 성명쌍수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서 유행했던 건데, 근데 이제 이 성명쌍수보다 불교는 더 뒤처져 있었죠. 그러니까 불교는 왜냐면 성만 하고 있었으니까, 주로 이 성만 닫고 있었죠, 계속 이쪽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성리학은 이 성의 이치와 성리, 그래서 이게 성리가 되는 겁니다. 성의 이치와 기를 같이 연구하고 수양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발전해서, 이 성리학이. 그러니까 나름 발전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논리가 한계가 되게 많은 게, 이게
이 이기 이론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에서 기 안에서 이가 현실화된다 그래서 둘은 하나다 요렇게 논리를 폈지만 이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는 한계가 이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게 이제 이 기를 관찰하고 체험을 해요. 사람이 기를 관찰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이 물질계 현상, 우리가 이제 물질계 현상에서부터 일어나는 것만,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것만 관찰을 하고 거기에서만 이치가 그 현상계에서만 이치가 실현되는 것을 보는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 기의 이 물질계에 이치는 갇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기 이론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 이기 이론론은 이 이치랑 물질이 있는데 요거 두 개만 보고 있는 건데 사실은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이게 이러한 이론이나 아니면 이런 이 연구나 이런 이 수도의 이런 어떤 그 흐름이 이 본질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냐면 원래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여기서 영상을 만들면서 얘기를 했었지만 이기 이론도 아니고 이기 이론도 아니에요. 이거를 어떤 이나 이렇게 둘로 나눠서 혹은 두 개의 관점을 보고 얘네 둘을 대립하는 어떤 물질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에서 비롯되냐면 하나에서 비롯돼요. 하나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하나에서 비롯된 게 1, 2, 3이 나뉘었지 않습니까? 천진으로 분화. 그러니까 뭐냐면 설명 일단 먼저 해드리고, 천진으로 분화돼서 이게 이제 1, 2, 3이었고 인간에 들어와서 성명정으로 분화 돼서 성명정이 이 성명정을 가지고 있다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신이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파생을 하는 거죠. 바로 파생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살아나갈 수 있는 실체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것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만 보시면 돼요. 이걸 보셔야지. 뭐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론이 있었다, 이러한 큰 이론이 있었다고 할 때 이거를 필름으로 여기만 딱 찍으면 요 내용밖에 안 보이겠죠. 요거밖에 이래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필름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여기만 딱 찍었어요. 여기만 딱 찍어서 가져가면 이것만 연구하겠죠. 요 부분만. 이래가지고는 이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론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무슨 하나에서 시작이 되고 이게 천진으로 분화돼서 성명적 신기준으로 나뉘어서 얘가 실체화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뭐 이는 어쩌고 기는 어쩌고 나눠가지고 요걸 하나씩 뜯어가지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정을 하나 뜯어가지고 요것만 수도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건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거를 어떤 본질을 하나 딱 알고 난 상태에서 이게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얘네 몰랐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알 수가 없었으니까 이 본래의 것들이 실전이 돼서, 그러니까 실전이 됐다는 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려서 알 수가 없어서 파편만 연구하다 보니까 그럼 본질이 뭔지 계속 찾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찾다 보니까 뭐 이게 이론이다, 이게 이원이다, 이치와 기가 있는데 이게 뭐 발현이 된다, 근데 합쳐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온 겁니다. 비이원론도 그거랑 비슷해요. 결국 이것도 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크게 의미가 없고, 이걸 갖다가 무슨 이 얘기는 저는 이제 이 비이원론 이런 얘기는 최근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인터넷이나 이런 게시물이나 영상이나 이런 데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해서 찾아봐가지고 저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알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주장하거나 뭐 논리를 펴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뭐 2번 두 개가 근원이 두 개이거나 두 개가 아니거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원은 하나예요. 그냥 하나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하나에서 비롯이 되는데, 하나에서 비롯돼서 천지 성명정이랑 신기신으로 나뉘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에서 비롯돼서 하나에서 이게 성명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성명정을 따라서 몸이 생겼어요. 이렇게 신기신이. 그래서 인간의 몸이 둥그렇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시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얘가 이 성명정을 따라서 신기신이 모양이 변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명정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자,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거랑 두 개가 아니니 하나니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하나에서 비롯됐는데, 자 보세요. 이게 뭐 아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불가에서, 불교 교리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이 양반들이 이 구멍난 교리를 메꾸려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무슨 뭐 무아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분리된 자아는 허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본질과 실체는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제법 무한이 뭐네 해가지고 무아가 있는데, 이 나라는 건 없는데 이 나는 뭐 현실에 따라서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한다 요렇게 무슨 그래서 양재역학의 무슨 현신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이제 설명일 뿐이고, 이 본질과, 그러니까 되게 많이 허점이 많은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실체가 이 둘로 나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이게 실체가 없어지잖아. 그죠? 죽으면 실체가 없어지고 요것만 남아서 윤회를 하는데, 얘네 두 개가 나뉠 수 없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치가 맞지 않는 이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나무가 있다라고 합시다. 트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잘라서 불을 태우면 실체가 없어지죠. 그죠? 실체가 없어지는데, 이거를 근데 없어지진 않는데 어딘가 떠돌고 있다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양재역학이니 뭐니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여기서 이제 없어지는 실체가 뭐 무슨 물질의 뭐 무슨 뭐냐 뭐 질량 불변의 법칙, 뭐 에너지 불변의 법칙 뭐 해가지고 얘가 뭐 남아있고, 양자역학 해가지고 그 물질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동하는 입자도 아니고 어떤 파동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양자역학이나 뭐 어떤 이 과학적인 물리학적 이론 물리학들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이론 물리학에 설명하는 것들도 모두 다 물질이에요. 그냥 몽따 이론 물리학의 설명도 다 이 물질에 불과합니다. 이론 물리학에서 설명하는 어떤 상태가 변화하지만, 그 변화해도 그 물질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원소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원소가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그 근원의 바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원의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근원의 바탕. 이 근원의 바탕은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양재역학이나 이런 걸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근원의 바탕이나 이런 것들은 그 과학적인 어떤 설명으로 할 수가 없어요. 뭐 무슨 촉근 이론 뭐 이런 게 몇십 년 전부터 유행을 했었고, 일반 대중한테도 많이 알려진 게 몇십 년 됐습니다. 촉근 이론 같은 게 이 모든 것의 이론이다 뭐 해가지고, 물질은 뭐 어떤 원자도 아니고, 원래 이제 원자가 최하 단위였다라고 했었다가, 아주 옛날에는 분자가 최하 단위였다고 했었다가, 분자를 이루는 원자가 있다는 걸 발견했고, 다시 그 원자 속에
중성자, 뭐 양성자, 그 다음에 뭐 전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양성 미자 뭐 이런 게 있다는 게 발견되고, 계속 그 새로운 게 발견됐죠. 그러다가 촉근이 발견되고 해가지고 뭐 이론상, 그러니까 이 촉근이 이제 발견 안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촉근이 이 슈퍼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이 슈퍼스트링이 우주의 기본 입자다, 기본 단위다 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뭐 이게 뭐 20몇 차원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만 나왔는데, 이게 이론을 물리적으로 검출을 하려면, 이 촉근을 실제로 검출하려면 태양계만한 입자가속기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실증이 안 되고 있죠. 실제로 증명이 안 된 채로 몇십 년이 흘러왔어요 지금. 그래서 과학계가 발전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이게 촉근을 실증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근원이 있는지 그 바닥까지 인간이 연구를 해도, 그래도 그것도 물리학이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어요. 이 물리학, 그 본질을 깨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본질 외부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외피에, 이 본질의 외부의 물리학으로 다다를 수 있는 이 경계가 이 넘사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이 물질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이 물질의 본질이 물론 어떤 슈퍼스트링이나 아니면 뭐 무슨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나 뭐 이런 강력, 양력, 뭐 이런 핵력 뭐 해가지고 이 4대 힘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런 힘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그게 그 힘 자체가, 이 4대 힘이 근원의 힘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원의 이치라는 건 아닙니다. 근원의 이치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양자역학적인 논리로 뭐 무슨 뭐 진리를 풀어냈네 뭐 이런 소리는 그냥 이 과학적인 어떤 원리를 철학에 담아보려는 시도에 불과하지, 그게 이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이 핵심이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텍스트는 천부경이랑 이 삼일신고입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그냥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 두 개를 중심으로 삼아서 보시면 되고, 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어떤 진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을 때 그러니까 이게 비유론이 굉장히 허점이 많은 게 허점이라기보다는 뭐 애매한 게 많은 게 뭐라고 했었냐면, 얘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모든 게 뭐 하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하나에서 비롯됐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었죠. 하나에서 이 천부경에 나왔다시피 1에서부터 비롯됐는데, 하나에서 비롯됐다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인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논리 비약이에요. 논리 비약. 굉장히 비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모래알을 막 뭉쳐가지고 모래로다가 어떤 형상을 이렇게 캐슬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모래로다가 이런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안에 이 모래들이 하나로 뭉쳐서 어떤 형상을 이루고 있을 때는 이 모래와 얘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똑같이 보시면 돼요.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우주에 있어요. 우주에 있는데, 우주 안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것이지, 우주와 여러분이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물론 이제 우주의 근원을 다 똑같이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천지인 삼재를 다 똑같이 나눠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주와 동일한 건 아니에요. 게다가 이 사람과 동일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자, 여기서 모래를 뭉쳐서, 요만한 모래를 뭉쳐서 다른 한 사람이 됐고, 여기도 또 한 사람이 뭉쳐서 또 한 사람이 됐어요. 여기도 또 누가 뭉쳐서 또 한 사람이 됐고, 여기도 뭉쳐서 하나가 됐다고 합시다. 각각의 뭉쳐져서 다른 사람이 요 안에 있는데, 같은 모래라는 성분으로, 같은 원자라는 성분으로, 같은 슈퍼스트링이라는 성분으로 묶여있다라고 해서 이게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죠. 얘네 두 개는 개별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무하다라고 해버리고 그냥 다 흩어버리면 같은 모래니까 섞이니까 너나 얘나 똑같은 거야 라고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철학적으로 핵심에 근접할 수 없으니까 그 핵심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그 핵심을 비슷하게 설명해 보려고 시도한 그냥 논리 비약에 불과하지 그게 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위원론의 엉터리성을 얘기하려면 굉장히 몇 시간을 다 말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이 어떤 수련 같은 걸 하면, 그 제가 이제 무화 설명할 때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뭐 이제 입산 수도를 한다, 뭐 아니면 뭐 산에서 이제 폭포수 맞으면서 수련한다라고 하면, 뭐 이 몸을 벗어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아, 무아지경에 빠졌다, 이런 말을 어떤 그 문학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아지경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무아지경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어떤 이 육체로 어떤 그 세상을 느끼는 단계예요. 이게 육체로 세상을 어떤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계이지, 그게 이 무아가 완전한 무아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정된 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나뉘어진 상태에서 고정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게 이 성품성으로 있어서 돌아다니다가 성명정을 얻어서 얘가 이 뭉쳐져서 사람으로 태어나요. 실체화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명정을 그리고 심기신을 다시 완성해서, 이게 심기신을 다시 모아서 완성해서 완전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면 그게 이제 진정한 해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비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뭘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명상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요것만 닦아요, 성만. 불교에서는 요것만 닦습니다. 요것만 닦다 보니까 이걸 다 버리거든요. 이걸 다 버리게 되고, 그리고 명상할 때만 이 어떤 그 몸에서 벗어나 어떤 느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이 성만 분리되는 그런 어떤 상태를 추구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성명정과 심기신을 합하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그게 이제 깨달음의 궁극적인 단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요것만 추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비이원론에서 주장했던 이 본질과 실체가 둘이 아니다라는 그 논리까지 파괴를 해요, 스스로. 왜냐면 성만 챙기니까. 성만 챙기고 나머지 명정, 심기신 다 잊어버리고 죽어버리면, 그러면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본인의 이론을 깨게 되는 겁니다, 비이원론.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이건. 철학적으로나 뭐 무슨 어떤 그런 쪽으로 의미가 없고, 어떤 여기다 과학을 많이 집어 넣어가지고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과학은 이 본질에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질에 접근이 안 되는데 그 양자역학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냥 그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나온 건데, 결국에는 이제 촉근이론까지 발전했지만 그것도 이 과학적으로는 검증이 안 되죠. 과학적으로는 검증이 안 되고, 언젠가는 검증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13천, 20몇 천의 촉근까지 가면 다시 또 검증할 수 없는 단계에 나오죠. 넘사벽이 나오죠, 결국. 그래서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결국에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 철학이나 깨달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돼서 깨달음의 단계로 넘어가서 나오는 최종 종착지는 천부경이라서 삼일신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